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을 소환했습니다. 아버지의 청탁으로 대학 편입과 취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인데요. 경찰은 내일 김 의원 소환을 앞두고 관련 인물들의 혐의를 확인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김 의원 차남은 김 의원의 청탁으로 숭실대에 편입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전날 빗썸 본사를 9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한 만큼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차남에게 사실관계를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근무했던 중견기업도 지난달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을 상대로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달 만에 김 의원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의원 본인 소환을 앞두고 차남을 불러 관련 혐의를 다지며 소환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연이틀 집중조사를 통해 공천원금과 차남 관련 의혹,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까지 김 의원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의혹이 13개나 되는 만큼 첫 조사 이후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의 차남을 소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김 의원의 차남을 업무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 연이틀 예정된 김 의원 조사를 앞두고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의 사실관계를 다지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은 김 의원이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을 위해 차남을 모 중견기업에 편법 채용시켜 결국 숭실대에 편입시켰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 차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도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량입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특별검사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삼 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합니다.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17개 의혹을 수사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20일간의 수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공식 수사에 돌입합니다. 25일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닻을 올립니다. 수사 대상은 내란, 김건희, 해병특검 등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17가지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계엄 사전 기획 의혹, 평양 드론 침투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 의혹 등이 남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씨의 각종 국정 개입 의혹도 대상입니다.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수사를 이끌 지휘부 진용도 갖췄습니다. 판사 출신의 권특검과 합을 맞출 특별검사부 4명은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사 출신의 권영빈, 진을종 특검보, 군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특검보, 변호사 출신의 김지미 특검보 등입니다. 내란 관련 사건이 군사정보 기밀을 다루는 만큼 군법무관 출신이 포함됐습니다. 파견 인력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특검 수사 인력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에 특별수사관 100명 등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에 견줍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3대 특검과 경찰 국수본,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찾아 인력 파견과 수사 기록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쏴 죽이겠다고 했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상원 수첩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시했는데 이어지는 항소심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 만찬에서 한 발언을 법정에서 깜짝 폭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지기현 재판부는 이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모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술을 많이 마셨던 점, 여인영 전 사령관이 한 전 대표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배척 근거로 삼았습니다. 당시 술을 마셨던 곽 전 사령관의 법정 진술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계엄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판결문에 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수첩이 노상원의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압수됐다며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기 쉬운 곳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붙였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보다는 수첩이 발견된 장소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임박하자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건넨 것은 국회 무력화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자, 내란과 외환 혐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일부터 가동됩니다. 1심에서 모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지만 세부 판단에선 재판부별로 차이가 있었던 만큼 2심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로 계엄 실패를 꼽았습니다.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을 담당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계엄 실패는 무력 사용을 자제해서가 아니라 지시를 받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경, 그리고 저항한 시민들 덕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건 같았지만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세부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지 부장판사는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 부장판사는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독재를 목적으로 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재판부의 인식차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쳐 윤 전 대통령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았지만 한 전 총리는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2심을 거치며 좁혀질 전망인데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가 맡습니다. 23일부터 가동되는 두 개 재판부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2심이 우선 배당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항소시 내란전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